박민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나오신 원장님들 중에 유일하게 미혼이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아이 같은 요소 같은 것들은 없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뭐 밖에서 이제 약속이 있거나 늦게까지 일이 있으면 짧게 자더라도 또 별일 없으면은 집에 와서 한 컷, 실컷 자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세영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특히나 밤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는 게 수면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이 파란색에 맞는 파장이 나오는데요. 이게 파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침 아니면 낮 그 시간대에 받는 이 빛의 파장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한밤중에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는데도 아 이제 아침이구나 낮이구나 일어나야 되겠네 라고 자꾸 잠을 못 자게 방해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쓰는 거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강민권 원장님은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서 안 쓰시나요?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알려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원장님들 보면은 네. 그 습관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장님들이라고 뭐 다 다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원장님들은 이렇게 같은 시간에 잠을 자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앞서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생체 시계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잠에 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들이 항상 자던 그 취침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이렇게 주무실 거고 또 내가 딱 적당하게 잤다 싶은 시간이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있으실 텐데 뭐 그날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옆집 개가 크게 짖어가지고 내가 5시간밖에 못 잤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면의 이 규칙이 좀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는 경우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괜히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그 회사에 가려고 직장을 나갈 때부터 이미 피곤한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사실 이 컨디션을 안 좋게 하는 거는 6시간 잘 걸 5시간 자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오늘 5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하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더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평소보다 조금 못 잤거나 조금 수면이 불편했더라도 아침에 그냥 일어나셔서 편하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아, 오늘도 나는 몸 편하게 하루 생활 할 수 있겠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네. 또 그냥 건강하게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이 잠에 드는 걸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본인이 복용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다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힘든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아 이게 이 수면제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생활을 뭐 밤늦게 뭐 술도 마시고 밤늦게 야식도 드시고 하다가 그냥 수면제만 드시고 주무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생활 습관 관리를 철저히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관리를 병행하시면서 수면제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건강한 수면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 밖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최지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잠이 안 와서 억지로 자려고 계속 누워서 잠들려고 하면 그게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뇌가 잠자리, 침대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각하기 위한 공간 내지는 그냥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시 잠을 자려고 할 때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잠을 들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잠이 올 때 다시 이제 침대로 오시는 것이 좋고요. 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이 못 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가운데서 좀 두려움이 많거나 겁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유형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밤에 잘 때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 가벼운 소음 같은 거 있습니다. ASMR이라든지 아니면 잔잔한 노래 같은 것들을 틀어 놓으면 오히려 이렇게 불안하고 좀 초조하고 두렵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잠에 들기 편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권 원장님,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 파킨슨병 치료의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파킨슨병이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 이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이 노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파킨슨병과 비슷한 뭐 떨림증이라든지 아니면 경직되는 증상 그리고 몸 동작이 늦어지는 이런 증상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원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런 도파민이라는 어떤 물질 부족 현상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도파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의학적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처음 이제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고 이 약물을 투여받기 전에 이 사실 병원에서도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병의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을 투여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합니다. 그 시기에 한의학적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도파민 제제를 복용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도파민 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이 도파민 제제를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도파민 제제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증상이 굉장히 여러 동반 증상들이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 후각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변비가 생긴다든지 뭐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동반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봐주기 위해서 이 한의학적 치료를 동반하신다면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방 치료와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킨슨병의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가 보조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고 또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39명 그리고 평균 5년 이상 이 파킨슨병을 앓아온 환자들에게 한약과 위약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이 약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약을 주면서 실험자나 실험을 받는 사람이나 내가 먹는 약이 한약인지 아니면 가짜 약인지 모르게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한약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한약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봤던 이 파킨슨병 환자분께서는 사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할 때도 딱 정시에 맞춰서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시에 맞춰서 드시는 분이 딱 어떤 시간대만 되면 약효가 떨어지면서 경직 증상이 많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의 이런 경직 증상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식사 모임을 갔을 때 잘 드시다가도 약효가 떨어질 때쯤이면 갑자기 이제 몸 동작이 좀 둔해지시거나 아니면 경직된 상태로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한약 치료를 석 달 이상 꾸준히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절반 이하로 그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파킨슨병 환자분들께 한의학적 치료를 권유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운동하시면 땀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매운 음식을 드시거나 뜨거운 음식을 드셨을 때는 땀이 안 나시던가요? 예, 그때는 안 납니다. 그때는 괜찮으시고 그럼 예. 더울 때는 땀이 많이 나시는 편인가요? 더울 때 땀이 좀 더울 때도 많이 나요. 나시고요? 예, 예. 그럼 혹시 예. 이렇게 땀이 많이 나시고 나면 좀 기운이 빠지시나요? 아니면 좀 개운하신가요? 아니면 뭐 별 차이가 없으신가요? 별 차이가 없던데요. 별 차이 없으세요? 빠지거나 뭐 그런 거 없고요. 입맛은 좀 어떠신가요, 아버님? 입맛이요? 네. 어떨 때는 또 밥이 먹는 것이 맛있고 어쩔 때는 좀 맛이 없고 그럽니다. 어쩔 때는 맛있고 어쩔 때는 맛이 없고 예, 근데 보편적으로 좀 많이 잘 먹어요. 잘 먹는 드시는 거. 편이고요. 예. 그럼 혹시 소화는 잘 되시나요, 최근에? 소화요? 네네. 소화가 그냥 조금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우리 아버님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키는 1m 77.45 되고요. 예, 예. 몸무게는 한 60한 9? 예, 제가 이제 아버님 증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리에서 땀이 나는 증상은 한의학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비기,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게 입맛이 좀 어떠시냐, 소화가 좀 어떠시냐 여쭈어봤던 거, 그리고 키나 몸무게를 여쭈어봤던 것도 이 비기를 좀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물론 예. 이제 아버님을 직접 뵙고 진료를 하면 또 다른 이 진단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그렇죠. 들어봤을 때는 그리고 보통 그 우리 아버님 연세 때에 아버님들이 이 머리에서 땀이 나시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이 비기가 허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거든요. 또 양허증도 같이 가지고 계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셔서 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고 또 예. 한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뭐 침 치료를 받으시라 내지는 이제 어떤 그 생활 습관을 하시라 평소에 어떤 걸 잘 챙겨 드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예, 그럼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그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예. 아마 이제 앞으로 또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이런 땀이 나는 증상은 좀 덜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내년 여름까지 이제 꾸준히 관리하셔서 내년 예. 여름부터는 또 증상이 좀 완화된 상태로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